말이 안 되는 거죠. 이게 대한민국 맞나?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선거가 만약에 무효. SBS 단독 보도의 생생한 비하인드 특종의 발견, 저는 이현영 기자입니다. 오늘 특종의 발견은 특별히 개혁신당의 서울시장 후보였죠. 김정철 최고위원과 그 후 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이게 사실 뭐 요새 여느 기자들보다 더 네. 열심히 또 사실관계 발굴을 위해서 뛰고 계신 것 같아요. 네. 요즘 힘들어요. 왜요? 기자분들한테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네. 이게 힘듭니다. 네. 그 지난주에 SBS 단독 보도 통해서 CCTV가 네.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. 네. 이 CCTV 보면 6월 3일 본투표 당일에 투표하려고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어요. 네. 유권자들이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진행이 투표가 잘 안 되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막 기다리다가 네. 돌아가기도 하고 네. 유아차를 끌고 나온 네. 사람들까지도 막 기다리다가 막 돌아가요. 네. 근데 그러다가 막 헐레벌떡 남자 한 명이 쇼핑백을 들고 막 들어옵니다. 네. 이 쇼핑백이 투표용지였죠? 네, 맞아요. 정말 황당하더라고요. 황당한 거죠. 그러니까 사실 이제 투표용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. 우리가 공직선거법상에 법 전날에 이렇게 봉함을 해두게 놔둘 정도로 투표의 공정성, 그다음에 또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투표용지의 연결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그런데 그거를 쇼핑백에다가 들고 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우리가 누구 어디 시험 보러 간다면 시험지도 막 경찰관들이 봉함을 해가지고 옆에 수갑으로 연결해서 막 이렇게 가지고 가고 막 그런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거치는데 그날은 이제 그런 난리가 난 것뿐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. 쇼핑백에 투표용지 들고 근데 그게 이 계산을 해보면 100장씩 5번 그래서 500장이었다는 거잖아요. 그걸 다 그런 식으로 계속 들고 오는 장면이 들어 있는 건가요? 그 네. CCTV에? 문제는 이런 거죠. 이게 투표용지가 준비가 되는데 공직선거법상은 반드시 전날에 봉함돼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었고 이게 50%가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만든 하한 기준이었다는 거잖아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백매 절사를 해가지고 50%가 또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면 3,900매면은 반으로 잘라가지고 1,950매가 돼야 되는데 50을 잘라버리고 1,900만 하는 거죠. 더 적게 인쇄를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바라본 건데 문제는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번호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방법하고 다른 동에 있는 거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. 그럼 무번호 투표용지는 사실은 투표를 하다가 중간에 뭐 이렇게 훼손이 되거나 오염이 되거나 그럼 그 한 장만 바꿀 때 쓰는 거지 이렇게 대량으로 투표지에다 막 자기들이 번호 붙여가지고 하는 거는 다 이건 위법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. 또 다른 동에 있는 걸 가져온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. 사실은 기초의원 같으면 동마다 이제 좀 다르잖아요. 또 송파구로 하더라도 동마다 다르고 그러면 이제 같은 그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곳에서 빌려와야 되는데 이런 걸 할 때에도 사실은 그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요. 투표록이 제대로 작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때 부실하다 보니까 투표록도 제대로 작성이 안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얼마가 갔는지 몇 장을 썼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른다는 거죠. 그 쇼핑백에 담겨져서 온 투표용지 500장이 일련 번호가 정확하게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. 근데 일련 번호도 원래 전날까지 인쇄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. 맞아요. 그럼 만약에 그걸 손으로 써가지고 가져왔다면 그건 법 위반 아닌가요? 그것도 저는 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관위에서는 그렇게 변명해요. 이거를 투표록이나 다른 곳에다가 기재를 하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다. 그래서 심지어는 무번호 용지에다가 기재도 안 했어요. 일련 번호도. 아예 번호가 없는 용지에다 투표한 것도 많이 있어요, 지금. 그러면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뭐 그거 없어도 투표의 효력은 뭐 상관없어요. 뭐 그것도 진짜 투표용지예요. 이런 식의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. 그리고 그런 일련 번호를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? 그 일련 번호를 통해서 이게 진짜 투표용지구나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박스를 증거보전 신청한 게 그 박스 겉에 일련 번호도 기재돼 있고
면매라는 게 기재돼 있고 그게 봉함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는 이거 그냥 폐기물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게 공직선거법상의 의무를 준수하는 그게 상자예요. 거기에 봉함을 해서 하루 전날 보관하고 있다가 선거날 개봉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. 그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이에요. 그 상자에 대해서도 증거보전 신청을 하신 거죠? 하신 거죠. 했죠. 네. 근데 그것도 지금 난리예요. 이게 본인들이 이게 어디 간지 모르는 거예요. 근데 선관위의 답변은 이런 거죠. 그거 뭐 폐기물이야. 그래서 그러면 좋아. 그럼 폐기물 어떻게 폐기했는지 알려주세요. 이렇게 이제 또 사실조회를 또 신청했어요. 받아들여졌어요. 그래서 연락이 왔더니 답변을 받았더니 자기네들이 폐기물 업체에 넘겼고 그리고 용해를 해가지고 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지금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거기에 그 상자가 용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. 왜요? 왜냐하면 그 다른 기자분들이 아마 거기 전화를 했나 봐요. 용해 업체에 연락을 해봤더니 자기네들은 그런 박스를 받은 적이 없다. 아하. 자기네들은 그 우리 공보물 요거를 받아가지고 용해를 했지 상자는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. 그 상자 박스가 어디 가 있는지 모르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 정황상은 확실한 것 같고 본인들은 저한테 폐기를 했다고 법원에 답변을 했어요. 근데 폐기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 또 진짜 심각한 문제인 거고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관리 자체가 아예 안 된 상태라서 지금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거죠. 저도 사실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부정선거론자들한테 이용당하겠구나 이 상황이. 그래서 이거를 좀 바로 잡아야겠다. 그리고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한 것이 아니라 부실한 선거의 문제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절차를 보여주고 계속 공개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건데 이게 부실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부정이 아니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. 광의의 부정인 거예요.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는 부정은 아니지만 의도를 가지고 선거 결과에 개입하려고 한 부정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은 광의의 부실이다. 이게. 너무나 다양한 곳에서 네. 부실이 나타났기 네. 때문에 이 정도면은 광의의 부정선거다. 우리가 믿었던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. 대한민국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선거 관리가 이렇다고? 거기에 나오는 그 선관위의 담당자들이 나와서 하는 답변도 지금 보면 얼마나 황당해요. 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사무총장의 정결로서 아마 이 정도는 짧은 내용이나마 보고는 아마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그 투표용지 자체를 애초에 적게 인쇄한 것 자체가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.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더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. 더 철저하게 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. 그것이 아니라 투표용지를 줄여가지고 그걸 한다. 이건 진짜 비겁한 변명이죠. 그 점에서 더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같아요. 이거를 어떻게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? 이번 선거의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과정, 이거는 부정선거를 주창하는 음모론이 이 사태를 악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객관적인 증거와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거다. 이제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증거보전 신청을 한 거고요. 이게 CCTV를 그냥 달라 그러면 절대 안 주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게 또 개인정보 보호나 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게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지만이 줍니다. 또는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지만이 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빠르게 증거보전 신청을 해가지고 그 부분 주변에 있는 CCTV까지 확보하려고 한 거고요. 그러면 실제로 법원이 어떤 이유로 그 신청을 받아들인 건가요? 이거는 법원의 재량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. 이거 어차피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을 텐데 훼손이 안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. 당신이 보전 신청 안 해도 어차피 선관위에서 보존하고 있을 거예요. 이러면 이제 안 되거든요. 제가 이제 그 상자를 핵심으로 잡은 거예요. 이 상자는 훼손될 우려가 있고 언제 어디로 갈 수가 있다. 그다음에 CCTV는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진단 말이에요. 보통 30일이 지나면은 이제 다 삭제되고 없어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법원이 받아준 거예요. 이게 지금 송파구 내 10곳의 투표소 CCTV가 다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진 네네, 거잖아요. 맞아요. 나머지 CCTV들은 아직 못 보신 거죠? 가락이동 제3투표소하고 문정이동 제1투표소는 CCTV가 없다는 회신이 왔어요.
그 외에 이제 다른 곳은 그게 쭉 있다는 건데 CCTV에 그래서 2군데 정도 받아온 거고요. 나머지 한 7, 8군데 더 받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은 투표소마다 CCTV는 당연히 선관위에서 설치를 해뒀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없는 거예요.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다는 데가 있고 그 있는 것도 원래 거기가 CCTV가 있는 곳이었던 거지 본인들이 뭐 어떤 설치를 하거나 의도적으로 한 부분이 아닌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거기가 없으면 그 주변 CCTV라도 우리는 확보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선관위가 정말 안이하게 대처해 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대한민국 맞나? 그런 측면에서 좀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제일 궁금한 게 선거법상에 투표용지를 보낼 때 정당 추천위원이 입회, 참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. 만약에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추가로 투표를 한 500명의 유권자들의 표가 이게 무효 소송에 갔을 때 진짜 무효화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생기거든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투표 참관인들이 들어가서 투표용지가 새로 투입될 때도 다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개표될 때도 확인을 해서 그 짝수를 맞추고 이런 것들의 검증 절차를 거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심각한 흠결이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면 그 투표 자체의 효력은 지금 무효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투표의 효력, 그러니까 선거의 효력과 투표의 효력이 있는데 투표의 효력은 무효화될 수 있는 거죠. 그럼 예를 들어 500표가 무효다. 근데 500표는 무효이지만 선거 결과를 바꾸지는 못한다. 그러면 선거 무효는 아니겠죠. 제가 후보로 나선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500표가 영향을 안 미치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기초의원 같은 경우 500표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. 어디는 한 표 차이로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 있어요. 그러면 이 투표의 무효가 선거의 무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. 충분히 쟁송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저는 선거 무효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선거가 만약에 무효면 무효화되면 재선거해야 되는 겁니다. 그 기초의원에 대한 선거는 그래서 선거 무효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중앙선관위는 지금 애초부터 뭐 선거를 무효화하거나 이럴 생각은 아예 없고 한 번도 그래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선거소청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은 무의미한 제도예요. 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던데요. 어차피 받아들이 아니니까 그냥 시간만 보내는 제도이죠. 근데 선거소청을 거쳐야지만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전에 지금 거치고 있는 거고. 투표를 못한 분들이 일단 선관위가 얘기한 것만 39명인데 더 많을 것 같단 말이죠. 구제 절차를 그럴 수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투표를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는 일이 거예요. 없는 거죠. 이제.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권 침해 문제나 이런 것들을 건드려야지만이 뭐 국가배상이라든지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개별적으로 나서기도 쉽지 않고 지금 이 사태는 국가가 해결해야 돼요. 그리고 국가가 그 참정권 침해를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선관위를 해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참정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. 지금 그런 게 매우 부실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그들에 대한 참정권 침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그다음에 배상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지금 뭐 노태학 선관위원장도 고발이 돼 있긴 하지만 누구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것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저는 선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지금 구조 자체가 뭐가 문제냐면 선관위를 독립성을 부여하면서 그 독립성을 강화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중립성을 강화해주기 위해 상징적으로 법원 판사들을 거기에 선관위로 두고 있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뭔가 독립성과 중립성이 있고 뭔가 깨끗하고 공정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부여해놨잖아요. 국민들도 그래서 믿은 거예요. 그럼 그렇게 믿게 했으면 잘했어야죠. 근데 지금 행태를 보면 이들이 그냥 방임했다는 거예요. 그냥 나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. 다 알아요. 이게 다 범죄가 된다는 걸. 이렇게 방임하면. 근데 본인들이 법관이니까 이번에 굉장히 엄하게 저는 그 판사들, 출신들, 선관위원장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. 노태학 위원장도 반드시 처벌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위원님 오늘 김정철 최고위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